두 번째 키워드는 결단만 남았답니다. 무슨 결단만 남았다는 뜻일까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군요. 이재명 개양을 안철수 분당갑 결단만 남았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체급 확 커진 보궐선거다. 지금 이재명 전 후보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나서라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송영길 전 대표. 요 개항을은 본인 지역구였거든요.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여기를 던졌죠. 그리고 뭐 성남시 관련 수사도 출마 결심을 부추겼다. 이재명 전 후보의 측근은 이번 주 내로 결단할 것이다. 그럼 곧 결단이군요. 그리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최근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났다라고 굳이 나오는 거는 뭔가 깊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최근에 깊은 얘기가 뭐가 있어요? 이거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독주 견제위의 대항마로 의원 배지를 달고 당으로 들어가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자 어제 이준석 대표 질문을 받고 당과 상의 안 된 건데요. 라면서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복잡하네요. 여기 지금요. 다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좀 집중한 기사로 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 안철수의 분당갑 출마를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막상 당에서는 험지인 개항을 나서라. 이 개항은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 뭐 갈지 말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로 가라. 왜 분당갑으로 가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개항은 험지고 분당갑은 뭐 양지입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질문 받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당선인 측에서는 안철수, 김은혜와 같이 뛰면 좋다. 지금 경기도지사 도전하고 있잖아요. 분당갑 출마해서 쌍끌이 공략을 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 앞서 소개했지만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당은 이재명, 안철수 구도 구상한다. 근데 이 구도가 제대로 되려면 개항을 가야지 이건 거 아닌가요? 아무튼 뭔가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그리고 윤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위원장 만나서 수사 관련 얘기죠. 그거 다 밝혀야 되나요? 안철수 위원장께서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제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 측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당선인 측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뭐 실제 사실로 확인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익명으로 그렇게 나서고 아니면 또 본인이 당과 상의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사람이 말하는 분위기가 다르죠, 많이 지금요. 자, 윤희석 전 대변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뭔가 권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아직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기사로서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부정적이에요. 거의 보면 왜 글로 갑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느껴지기는. 자, 그런데 그럼 결국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분당갑 출마합니까? 한다면 경선을 치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그냥 바로 가는 겁니까? 보궐선거 출마 가능한 지역을 두 개라고 좁힐 때 제가 볼 때는 분당갑이 훨씬 유력해 보입니다. 개항을은 아닙니까? 일단 분당갑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연고가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연고요? 본인의 회사가 그 안랩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판교에 소재지가. 있다, 이 회사가. 인천하고는 큰 인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저기도 기사에도 소개됐지만은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같이 김은혜 후보가 할 경우 어떤 시너지 효과 그런 것 때문에 김동연 후보도 이재명 전 지사가 좀
좀 나와줬으면 뭐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두 분은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당권을 거쳐 대권으로 가야 된다는 그 스케줄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또 지금 예. 원외에 있고 아무런 공식적인 그 선출직 직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분당갑 출마가 지역적으로는 훨씬 더 우선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조금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의아한 그런 반응인데요. 이거는 두 분 간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생각인 거고 당 전체로 볼 때는 결국은 나가신다고 할 때 다른 경쟁자가 있다면 경선을 거치는 모양새로 지금 가게끔 출마 선언하신 분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 없이 그냥 전략공천처럼 갈 경우에 안철수 위원장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가는 것이 그러니까 경선을 하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안철수 위원장의 참모라면 경선을 거치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굳이 그거를 뭐 전략 공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낙점처럼 봐서 가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되라. 이게 낫다라는 말씀이네요. 뭐 전제가 물론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뭐 그게 이루어지겠지만 이 정도 기사 나오면은 이거를 부인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오늘 아침에 기사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보도 나왔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러면 모릅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최진영 무역사. 요 얘기 좀 해보죠. 계양을.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계양을로 가라 차라리 그게 낫다.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거기 나온다니까 둘이 대결하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가 가라 하와이. 험지 가려고 당대당 통합하고 후보 단일화 했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와 같은 이른바 그 계양을의 어떤 이재명 또 안철수의 빅매치는 예. 호사가들의 말잔치에 불과하다. 우리 맞대결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최근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서울시장 선거는 뭐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앞서게 있습니다만 나오죠. 결국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만만치 않은 지금 예. 박빙의 어떤 그 판세가 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김은혜 후보와 또 거기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같이 합작을 통해 가지고 예. 지금 그 분당을 비롯해서 경기도를 다시 한번 또 세력분을 확장한다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예.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처럼 험지가 아닌 분당 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죠. 그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과연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예. 계양을에 나올 것인가? 전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 선거에서 졌던 가장 큰 민주당의 책임이 있던 분들이 예. 두 명 아닙니까? 후보 본인과 그 당시에 당대표인 송영길 지금 예.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자기의 그 이런 지역구에서 분위기라면 두 분 다 지금 출마를 하는 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둘 다 지금 가장 그 대선의 패배에 가장 책임 있는 두 분이 한 분은 서울시장, 한 분은 그 국회의원 배치 달겠다고 나온다고 하면은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과연 그와 같은 선택이 이번 전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마 당 내에서도 개파를 초월해서 그와 같은 구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거기다가 만약에 둘 다 패배라도 해버리면 그걸로 정치적 미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 자체의 어떤 그 가까운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가 아닌가 봅니다. 진영 변호사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 질문 드렸더니 거기다가 이재명 상임고문 얘기를 섞어갖고 지금 그거 문제 많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재명 고문 기사도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출론에 송영길 공론화 필요하다. 김동연 요청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인물에서는 나오라는 얘기죠 지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군불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고문 측에서는 당 요청이 있으면 응답. 뭐 이렇게 뭐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엔 지방선거 그 자체를 좀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 뭐 반론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고문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의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 대의와 국민 여론에 맞게 결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나 뭐 당에서 그 정말 큰 역할을 요청한다면 그때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 뭐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등판을 요청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임고문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갱이가 모여서 덩어리가 되기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말을 요약하면 요청이 있다, 많이 있다, 고민 중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겁니다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방금 전에 최인정 변호사가 지적을 하셨듯이 대선에 진 후보였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대선이. 그리고 이 인천 계양을과는 별다른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라는 요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계양을의 지역구를 줬던 송영길 전 대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예.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선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 선거라는 것이죠. 대선 얘기입니까 지금? 예, 대선에서. 그러니까 실패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예.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크게 질 수 있는 선거를 아주 근접하게 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아주 숙고대죄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니다. 대선에서 패했다는 부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오히려 저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잘못된 선거인 것도 사실이죠. 더 크게 이길 자기들 얘기처럼 표차를 지금 10% 정도 이겼어야 될 선거를 아. 겨우 이긴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또 국회의원에 출마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강원도에서도 출마하신 적도 있었고 그전에는 훨씬 더 자유롭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역이 어디로 간다 이거는 네.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고문이 상임 고문이 지방선거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지방선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결국 수도권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서울은 어렵다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예. 독배를 마시듯이 자기가 한다 그러면 사실은 경기와 인천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자기의 도지사 했던 일 때문에 또 후광 효과를 가지면서 인천에 지금 박남춘, 유정복 두 분이 굉장히 박빙 상태인데 예. 차라리 계양에 출마해서 인천 선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결과가 역으로 보면 물론 선거를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경기와 인천을 만약 이기게 된다면 예.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는 선거 전략이 되는 거죠. 막연하게 전국을 불경을 아무리 돈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돈다고 해서 불경이 갑자기 판세가 바뀌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예. 차라리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은 저는 경기도와 인천을 오가면서 예.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경기도나 인천에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자기가 후보가 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당갑으로 출마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좀 이기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좀 이기기 어렵죠. 험지니까 내용으로 그러니까? 보면. 네. 아. 근데 예를 들면 계양갑이라고 하는 곳은 송영길 대표가 5선을 했던 곳입니다. 예. 서울의 광진을과 같은 또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시장이 됐지만 예. 지역구에서 떨어졌던 곳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떤 세력이 강한 곳. 예. 안정적으로 이기면서 다른 지역을 그런 여유를 가지고 다른 경기도와 인천 다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동갑에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면 다른 데
지원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철수 위원장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이 공통점이요. 지역구 두 군데인데 각각의 그쪽은 너무 어려운 곳 아닙니까? 이쪽이 조금 더 우리 당의 세력이 좀 강한 곳. 뭐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언론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재명 개항을 등판론이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방선거 반전 카드다.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카드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거 본인의 방탄조끼 입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 들어가면 이게 방탄조끼 역할을 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어떤 수사 상황 뭐 이런 걸 또 감안한 것 같아요. 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남FC 이재명 혐의 없다던 경찰이요. 8개월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어제 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경찰 설명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 전에는 이게 뭐 별로 문제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건데 다시 압수수색. 지난해 증거 불출분 혐의 없음이었는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게 또 검수완박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아까 이게 방탄조끼가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자, 조대진 변호사. 네. 향후 뭔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뭐 방탄조끼라는 지적까지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좀 근본적으로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당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후보가 됐고 그 자리가 빕니다. 인천에 이 계양을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재명 상임고문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상임고문은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강력히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사전에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승리를 위해서 예.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사전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당선될 수 있느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네네. 일단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아까운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꺼내서 쓰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좀 쉬어야 될 시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나와서 뭐 지금 휘두르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민주당으로서는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보궐선거 출마를. 그렇죠. 그러니까 땡칼일수록 중요한 시기에 꺼내서 써야 되는데 너무 자주 꺼내면 그게 예. 또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과연 빼서 쓰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서울 경기 앞에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서울 경기 뭐 쪽에서 다 박빙에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임팩트 있는 뭐 이런 그 조금 파워 있는 그런 후보들이 나와 주어야 조금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이재명 전 이재명 고문이 예. 지금 뭐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후방에서 돕는 것보다는 선수로 뛰면서 보궐선거에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대진 변호사 말씀하고 김영주 의원님 말씀을 두 개를 섞어 보면 기울었다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러면은 방향은 이쪽으로. 아무튼 뭐 결단만 남았다. 그래서 키워드가 결단만 남았다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 보궐선거 관련된 기사 중에서요. 두 인물에 집중했는데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있죠. 이 의미를 짚고 있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등판론에 지방선거보다 더 뜨거운 보궐선거.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가뜩이나 무슨 대선 연장전 2라운드 이렇게 불렸는데 이 보궐선거까지 같이 겹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선이 끝난 게 아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비춰집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원내 입성이 목표고요, 일단.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굉장히 짙죠. 그렇다면 향후에 여야 권력 구도, 당권 구도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요거 김영주 전 의원님하고 유희석 전 대변인께는 각각의 당 상황을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 1분여씩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주당이 리더십 공백이라는 소리 많습니다. 비대위가 있습니다만 과연 비대위가 과연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거 의문 제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고문이 개항을 해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면 리더십이 들어차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8월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첫 번째 대선에 실패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힘을 가지고 했거든요. 어차피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당내에 다른 리더가 될 만한 좀 당권을 잡을 만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물론 뭐 가능성이 있죠. 다른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그걸 이미 드러난 걸 숨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에 들여옴으로써 구심을 빨리 잡아가는 것도 8월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당대표를 뽑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의 그 윤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그 흔들린단 말이에요. 당내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 과연 윤호중이 비대위원장이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원내 들어와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다음 총선을 준비한 거라 전체적으로 당이 전열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 상황은 이래요. 자, 윤희석 전 대변인께 역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그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대선 후보였던 분이 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관계 이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대권 주자급이잖아요. 다음 차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런 모습이 펼쳐졌는데 이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취임하자마자 대선 후보가 당에 하나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대선 후의 전국을 보면은 지난 17년도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1등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고 2등, 3등, 4등 뭐 안희정, 이재명 뭐 이런 후보들이 이 차기에 대한 어떤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번도 뭐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양당에서 이제 경선하셨던 분들이 또 다시 뭐 광역자치단체를 나가신다든지 하면서 차기를 또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이 출마와 당에서의 어떤 위상 관련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리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당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예견된 건데 본인의 운명은 결국 다음 대권이라는 거를 거의 뭐 확정 궁극적인 짓고 간 목표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윤 당선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거라고 그걸 보고 동의한 거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 분당갑에서 국회의원 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차기 당권 주자라는 거예요. 대권보다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차기의 당대표 되시는 분은 물론 내년 5월, 6월쯤에 저희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당대표가 소위 말하는 다음 총선의 공천권과 관계돼서 그 다음에가 또 총선이죠. 그렇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뭔가 여당의 공천에 청와대와 가까운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대통령실과 청와대 가까운, 아닙니다, 이제는. 네, 그렇죠. 대통령실과 가까운 인사들을 조금 더 많이 국회에 포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 그럼 당대표가 되는 게 좋으냐,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그런 어떤 영향력 행사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급 어떤 정치인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게 든든한 걸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걸까요?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답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때 달랐거든요, 지금. 아무튼 이번에도 좀 이 거물급 정치인의 보궐선거 등판 이게 꽤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